이 탄자니아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탄자니아가 참 좀도둑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를 가면서도 막 와이프한테 엄청 불평불만 많았거든요. 아, 음식도 이거 뭐고 막 맨날 어떻게 걸어다니고 힘들어 죽겠는데 막 먼지 먹고 있고 뭐하고 살았나 싶기도 하고, 그때부터 이게 제 마음가짐이 좀 달라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로 넘어가가지고 제가 한 이틀 정도 몸살이 났다가, 그리고 이제 3일 정도 됐네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아직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가니까 뭐 호텔이라고 하기보다도 말이 호텔이 한 그냥 우리나라 약간 그 여관 좀 수준 정도 되는 수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게스트하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바깥 풍경을, 탄자니아의 바깥 풍경을 딱 보니까, 그 당시가 2009년입니다. 바깥 풍경을 딱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1980년도에 저 어렸을 때 진안에서 살 때 5일장이 열리던 그 상황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냥 그 아프리카에 2009년도에 갔을 때 그 상황이 5일장이 열렸을 때의 그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노점상들 계시고 아프리카 분들 이제 걸어 다니시고 돌아다니고 장사하고 있고, 이제 그런 모습이, 아, 이거 보니까 옛날 추억도 생각나고 그런 게 있더라고. 근데 저 와이프는 좀 그런 모습이 자기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와이프는 이해를 못했던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어렸을 때 이런 장면들을 봤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백인 가정에서 편하게 자라온 제 와이프가 그런 걸 알겠냐고요. 모르죠, 저희 와이프야.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흥미를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생활을 하고, 이제 밥도 뭐 밥 한 끼가 비싼 게 아니더라고요. 밥 한 끼에 아마 1,000원, 2,000원 하더라고요. 조금 고급 식당 가면 한 3,000원, 4,000원 받기도 하는데, 뭐 고급 식당이니까 3,000원, 4,000원 받는 거기도 하고, 하루 한 끼에 막 500원, 1,000원이면 앞에 같은 데에서 뭐 샌드위치, 뭐 이렇게 무슨 막 빵 같은 것도 사 먹을 수가 있고, 치킨 같은 거, 치킨 같은 것도 막 구워져 있는 것도 막 500원, 1,000원 하니까 그런 거 사 먹으면서 이렇게 지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자원봉사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 탄자니아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탄자니아가 참 좀도둑들이 많아요. 왜냐면 큰 위험한 사건 사고들은 많이 안 일어나는데 좀도둑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왜냐면 그건 마찬가지 같아요. 옛날에 한국도 그랬고 다른 나라들도 그랬고, 약간 이제 후진국들, 못 살았던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뭘 훔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원봉사를 갈 때는 항상 이제 제 와이프랑 나랑 배낭을 메고 이제 아이들 책도 있고 이제 걸어 다니니까, 자원봉사 하러 걸어 다니는 게 한 30분씩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 와이프한테, 야, 내가 우리 걸어가는데 웬만하면 택시를 타고 가자. 왜냐면 탄자니아를 가보면 마당이 다 이게 황토 흙입니다. 먼지가 이렇게 날려요. 제 애리조나처럼. 그래가지고 걸어가다 보면 목도 컬컬하고, 날씨도 덥고, 정말 죽어요. 웬만하면 택시가 있긴 하니까, 택시가 좀 비싸긴 해요. 기름값이 비싸가지고. 기름이 안 나는 나라라. 좀 택시를 타고 가자 하면 와이프가, 야, 우리가 자원봉사를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편하게, 몸을 편하게 하면서 택시를 타고 다니냐. 무조건 걸어 다녀야 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말이 일리가 있잖아요, 제 와이프가. 그래가지고 이제 걸어 다니면서 했는데, 제가 한 10kg 빠졌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음식도 안 맞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걸어가니까, 맨날 배낭을 메고 걸어가니까 좀도둑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진짜 웃긴 게 뭐냐면요, 얘네들은 손기술도 없어가지고 그냥 배낭을 메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면 뒤에 조용히 와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막 열고 있어요. 다 느낌이 나요. 진짜 웃겨 죽겠어요. 그러면 또 거기 아줌마들이, 착한 아줌마들이 있어가지고 옆에서 노점상 아줌마들이 막 이러면서 쫓아내주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이 참 순수하고 참 착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보면 한 70년대, 80년대 생각하면 돼요. 조금 못 살긴 해도 상당히 순수하고 착하시고 막 정도 많고 그래요. 이게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를 하러 가서 이제 보통 이제 조그만 학교가 있는데 한 클래스에 한 7명, 8명, 뭐 좀 많으면 10명 정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탄자니아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탄자니아 선생님들이 직접 가르치기도 하고, 이제 외국에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오신 분들, 아니면 저희들 같이 그냥 자원봉사로 오신 분들이 우리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뭐 영어를 가르쳐주고 싶다. 그래서 제 와이프는 영어를 가르쳤고 전 수학을 가르쳤어요. 뭐 수학이라고 해봤자 뭐 곱하기 더하기 나누기 이제 가르쳤고, 제 와이프는 이제 영어를 가르쳤고요. 탄자니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할 줄 아는데 그 지방 언어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따로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맨날 걸어가가지고 와이프는 영어를 가르치고 저는 수학을 가르치고, 그래서 한 두세 시간 클래스가 끝나고 나면 오후에 다시 이제 모시란 도시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또 호텔에서 쉬고, 이제 그런 생활이 계속 반복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해야 하냐. 그 당시에 탄자니아에는 그런 애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탄자니아에 저희가 자원봉사를 했던 학교에 가보면 거의 그 학급 인구의 아이들의 반절 정도 되는 애들은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반절은 그 근처에 사는 아이들이었고요. 왜 기숙사 생활을 하냐면 아프리카에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지금 내전 중입니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케냐, 콩고, 뭐 이쪽 해가지고 케냐 다 그 내전이어가지고 정말로 위험한 나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전인 나라를 피해서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탄자니아로 보낸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도 탄자니아는 아프리카의 중립국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안전한 편이에요. 탄자니아도 다 안전한 건 아니지만 탄자니아가 상당히 안전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을 이제 부모가 보낸 거죠.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깝죠. 그 어린 나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애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하루 자원봉사 가서 애들 가르치고, 이틀 가서 가르치고, 3일 가서 가르치고, 한 5일 가서 가르치고,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됐을 때 와이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애들이랑 쿠키 같은 거를 하나 사서 우리 자원봉사 하는데 그 기숙사에 가서 우리 아이들한테 영화를 한 편 보여주고 오자. 그게 뭔 말이냐면 아이들 자체가 기숙생활을 하는데 아이들이 따로 놀거리나 막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숙사 생활을 좀 지겹게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먹을 거가 얼마나 되면 막 그렇게 되겠어요. 근데 집 없이 또 부모님 없이 기숙사 생활 하는 거니까 또 아프리카니까 얼마나 열악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걸어서 거기서를 갔는데 아이들이 너무 반겨주고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밖에서 선생님이 오셨고 이제 왔으니까 얼마나 아이들한테는 이제 신나겠어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아이들 쿠키 하나씩 나눠주고 컴퓨터를 와이프가 그 당시에 소니, 아이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소니 컴퓨터 노트북을 충전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와이프가 가져왔던 그 DVD, 그 당시에 라이온 킹인가를 저희가 보여줬어요. 그때 그 DVD로. 아이들 쭉 몇십 명이 앉아있으면 그 소니 노트북 가운데에다 딱 그걸 보여줬거든요. 아이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 디즈니 영화를 어디서 봐요? TV가 있긴 한데 TV에서 보여줘봤자 조그만 옛날 우리 80년대 TV, 흑백 TV 하나 있는 거에서 채널 나와봤자 뭐 얼마나 나오고 있어요. 탄자니아에서. 이제 애들을 보니까 얼마나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좀 눈이 뜨였어요. 아, 세상이라는 게, 삶이라는 게 이게 다가 아니구나. 내가 이제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 좀 싶기도 하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었던 거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제 행동부터가 바뀌어지더라고요. 아, 이제 이래서 이 와이프는 전에 탄자니아 자원봉사를 왔었거든요. 이래서 와이프가 이곳에 다시 오려고 했었던 거였구나. 그래서 나를 그렇게 깨쳐주게 하기 위해서 이곳을 나를 데려오려고 했구나.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제가 깨달은 게 많았었어요. 아프리카에 힘들게 사시는 분들 이렇게 보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 호텔에 생활하다 보면 그곳이라는 것은 마대 이런 게 없습니다. 바닥을 닦아주는 분이 20대 중반, 20대 뭐 26, 27대는 젊은 아가씨죠. 한국으로 따지면. 물걸레 있잖아요. 물걸레를 빨아가지고 바닥을 이렇게 손으로 직접 다 닦아요. 근데 벌써 허리가 굽어 있어요. 허리를 이렇게 피지를 못해요. 이렇게 다녀요. 하도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그런 일을 직접 몸으로 이렇게 손으로 닦으면서 하다 보니까 허리가 20대 중후반인데 굽었더라고요. 근데 한 달 월급이 그 당시에 물어보니까 5달러, 6달러를 받는데요. 5달러가 아니구나. 5만 원인가를 받는데 5만 원. 그래서 제가 와, 그걸 보고 정말 이렇게 힘드신 분들이 있고 힘들게 사는 게 있구나. 근데 호텔에 있으면서 이렇게 닦아주는 분만 봐도 내가 막 죄송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와, 야, 내가 인생을 너무
쉽게 살고 있었고 이렇게 쉽게 살았구나, 이렇게 힘든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좀 뭐하고 살았나 싶기도 하고, 그때부터 이게 제 마음가짐이 좀 달라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를 가면서도 막 와이프한테 엄청 불평불만 많았거든요. 아, 음식도 이거 뭐고 막, 맨날 어떻게 걸어다니고 힘들어 죽겠는데 막 먼지 먹고 있고. 근데 완전히 그때부터 제 행동이 바뀌었죠. 와이프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어떻게 생각하면 저 와이프는 더 부유한 나라에서 자랐던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신머리가 빠졌던 거죠. 편하게 그냥 제 인생을 그냥 편하게 살았던 거죠. 그런 고생도 안 해보고 그런 거 몰랐었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자원봉사를 참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면서 이제 걸어다니면서도 불평불만 안 하고, 인생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보고, 제 삶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보고, 정말로 하루하루를 좀 가치 있게 살아야 하는 거고, 내가 하루하루를 좀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구나, 우리 부모님한테도 고마워해야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와이프가 나를 이곳까지 와서 나를 좀 깨닫게 해준 거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내 인생이, 여기서 내 인생이 또 다른 내 인생의 변화가 오는 거구나, 정말로 그때 느꼈어요. 여기서 내 인생이 바뀌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그때 느꼈죠.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자원봉사를 하고, 원래 와이프가 저를 그 킬리만자로 산을 한번 데려가고 싶었대요. 그런데 그 킬리만자로 산을 가는데 그 관광 투어인데 너무 비싸가지고 저희가 못 갔어요. 못 간 것도 있고, 좀 와이프가 저한테 미안하긴 했는데, 거기서 이제 있다가 제 와이프가 저한테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있다가, 우리가 몇 년 있다가 다시 돈을 좀 모아서 여기로 한번 다시 와야 하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비보가 들린 거예요. 제 와이프 그러니까 친할아버님께서 그 하와이의 진주만 해군으로 참전 용사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PSTD라고, 그러니까 외상증후군 있잖아요. 전쟁을 겪으신 분들, 그런 것 때문에 일생을 엄청나게 힘들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 친할아버님께서 위독하시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계획은 한 3개월 정도 있을 계획이었는데, 한 달 조금 넘게 있다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갑작스럽게 장례를 치르러요. 그래서 얼토당토하게 저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제 미국의 아리조나가 우리 장인어른 고향입니다. 지금 미시건에 사시지만, 그래서 아리조나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인디애나로 갔습니다. 인디애나가 우리 장인어른 고향이시거든요. 지금 이제 미시건에 사시지만, 그래서 인디애나로 가서 저희가 도착했을 때 다행히 이제 조금 그때까지만 해도 연명을 좀 하고 계셨는데, 하루 이틀 있다가 그 할아버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인디애나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인디애나에서 이제 장례식을 같이 참석을 했어요. 남자친구의 자격으로.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제 와이프의 친지분들, 가족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그 와이프가 어떻게 살아온 것들, 살아온 환경들도 보게 되고 다 보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있다가 저희 와이프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제가 마음을 붙이고 와이프와 이제 약혼을 이제 했죠. 거기서 와이프와. 왜냐면 내가 그때 탄자니아에서 인생이 바뀌어가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면 다시는 내가 결혼이라는 걸 생각을 못할 것 같구나. 내 인생을 바꿔놔주고 뭔가 나를 깨닫게 해준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는 내가 평생 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단 한 번도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고 결혼할 생각도 없었는데, 그 아프리카의 상황이 저를 좀 깨닫게 해준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제가 와이프의 직장을 알아봐 줬죠. 그래서 전주에 상상고라고 정말 좀 유명한 학교가 있어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와이프가 상상고의 헤드티처로, 원어민 선생님 헤드티처로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에 같이 돌아와서 한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다시 또 미국으로 돌아온 계기는 있는데, 거기서의 삶이 이제 와이프가
너무 만족하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해서 제 와이프 의견을 존중을 해줘서 이제 와이프가 또 다른 길을 가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 얘기는 또 너무 길어가지고 오늘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제 와이프와 제가 좀 만나서 한국에서도 어떻게 생활을 하고 또 아프리카까지 넘어가고 또 아프리카에서도 이리 자원봉사를 가서 또 제 인생에 대해서 또 다른 좀 깨달음을 얻고 다시 또 미국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와서 또 와이프와 결혼을 하고, 이제 그런 계기가 가장 큰 맥은 그런 계기가 돼서 저희 와이프와 만나게 됐어요. 좀 디테일한 부분을 얘기를 하면 얘기가 몇 시간이고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요점을 잡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영상이 좀 길어서 이게 지금 하나로 엮어야 할지 일부 2부로 나눠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재미가 없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 인생 이야기는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른 주제로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살림하는 미국 아빠 JT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